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7기 2주년 지자체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주시의 2주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민선 7기 3년 차를 맞아서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어떠신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특히 최근 6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정말 이제 뭐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한 어려움을 주었고요. 네. 그 전엔 또 이제 불황 문제, 또 일본과의 이런 경제적인 뭐 무역 마찰 이런 것들이 지역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그 간에 저는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하고 또 여러 기관 단체와 힘을 합해서 이런 일들을 헤쳐나오는데 혼신의 노력을 했고 네.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최근에는 2020 지방자치 행정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잖아요. 네. 경북에서 첫 4년 연속 수상인 만큼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뭐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정말 4년 연속이나 받을 만큼 일을 했나 하는 좀 부끄러움도 있는데 이는 우리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이제 처녀 공직자와 또 시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종합평가라고 할 수 있는 행정 대상은 우리 영주시의 경우에는 첨단배아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무엇보다도 정말 이게 그냥 단순히 2018년도에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정된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죠. 예를 들면 우리 첨단 베어링 관련 앵커 기업이 영주에 베어링 아트라는 공장이 큰 공장이 있고요. 네.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어링 첨단 베어링 시험 평가 센터 같은 사업은 이미 한 4, 5년 전에 시작을 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이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에 이 문을 열었죠. 이런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쌓인 거죠. 이제. 그런 것 이외에도 뭐 중부권 동생단철도 등 이렇게 굵직굵직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 또 영주시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이를 잘 보존 관리하고 또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이 밖에 이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동 친화 도시랄지 또는 시민의 안전 분야는 전국 최고 등급에 이렇게 수년 동안 인정받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 행정 대상에 4년 동안 수행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예비 타당성 조사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10월이면 용역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과정과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저희가 용역을 체결했고요. 지난 6월 달에는 그 공기업평가원에서 현장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그때 왜 국가산업단지,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필요한지 또 영주가 어떻게 최적지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위치로 보면 해안도 아니고 물류도 아직 물론 이제 앞으로 중앙선 복선 전철화 되고 하면 철도 교통도 좋아지고 합니다만 그런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노사관계랄지 시민의 의식이랄지 또 기업을 향한 시민들의 어떤 열망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요. 기왕에 있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영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의 여러 공장들보다 가장 우수한 이런 이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지역의 특성, 시민들의 특성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10월 중에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다면 네. 올해 안에 경상북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등 개발 계획을 본격 착수하고 저희가 소망하기는 2023년 안에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을 얻어서 삽질을 시작할 그런 이제 정말 희망에 차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군요. 네, 네. 네. 주요 시책을 또 보면 빠질 수 없는 것이 관광 분야일 겁니다. 네, 특히 지난해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소수서원이 네. 있는데요. 그만큼 관광 분야에 거는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영주의 경우에는 관광 여행으로 보면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자연이고요. 네. 소백산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고 있어서 소백산이 정말 뭐 보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가 정말 우리가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저 쉼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 문화관광 콘텐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 시군이 한 20여 시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 한 220개가 넘는 시군 중에서 10분의 1 정도, 네. 10% 정도가 지금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2개씩이나 네. 이렇게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문화, 이제 우리 여행이나 관광에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백산은 우리 그 최초로 그 소백산 때문에 힐링 특구로 우리가 201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연유로 해서 2016년도에는 소백산에 국립산림치유원이 개원이 되었습니다. 네. 한 10여 년 그것도 이렇게 공사도 하고 해서 개원이 되었는데 최초고, 또 사실 사람 살리는 산 소백산이라는 우리 명성이 네. 정말 실제로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 이외에도 사실 국립산림치유원이 웰리스 관광 25선에 선정되고 또 죽계구곡이 그 수많은 그 국내 길들 있잖아요. 이름 있는 길들 한 네. 800여 개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소백산 자락길의 하나인 그 죽계구곡이 힐링로드 10선에 선정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영주의 관광 여행 측면에서 보면 정말 좋은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질 거예요. 이제 해외 여행이 좀 어려워지고, 네. 또 놀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쉼, 여유, 생활의 여유, 네. 이런 것들을 찾는 여행이 아마 많이 좀 이제 확산되지 않겠나. 특히 역병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네. 전 세계가 정말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좋은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 10여 년 공사를 해온 3대 문화권 사업 일환으로 준비 중인 선비 세상이라는 이게 이 사업도 뭐 1,500억이 넘는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 문화를 집대성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한문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옥도 있고 한 음식도 있고 또 한복, 뭐 한글, 무슨 뭐 한지 이런 여러 이제 한국 전통의 고유 문화를 봐서 보고 뿐만 아니라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는 네. 이런 이제 장이 내년에 개장이 됩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는 이제 풍기 인삼 그러면은 세계 최고 인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인삼을 지금까지 세계 최고인데 세계 자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 다행히 우리가 풍기에서 세계 인삼 엑스포를 추진합니다. 네. 이 또한 우리 영주로 봐서는 영주의 브랜드,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우리 세계유산과 같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또 영주를 대표하는 이 풍기 인삼축제, 네. 이 축제를 내년부터 엑스포 형태로 개최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풍기 인삼은 그 사실 조선 시대 때 인삼이 산삼이 인삼으로 밭에서 기르기 시작됐어요. 네. 그게 최초로 이제 재배한 곳이 풍기입니다.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 군수께서 네. 풍기에 부임해 와서 보니 이게 그러니까 나라에 임금님한테 진상하는 산삼, 또 그 당시 중국과 이렇게 조공 무역을 하던 산삼, 네. 이게 다 소백산에 많이 자생을 해서 그 산삼 캐느라고 농민들이 농번기에 일이 안 될 정도로 네. 그 산삼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군수 입장에서는 보니 이게 산삼 캐다가 폐농하게 생겨서 네. 밤중에 농민들이 야반 도주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산삼을 밭에 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한 곳이고 네. 또 산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인삼이 이렇게 재배하기, 인삼을 생육하기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는 거죠. 토질이나 풍토나. 네. 그래서 사실 그 과거 의서에 보면은 풍기 인삼은 여러 다른 지방의 인삼하고 비교해서 1.5배 내지 2배의 가격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약효가 아주 뛰어나죠. 이런 풍기 인삼을 이제 정말 세계 최고의 고래 인삼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간에 우리 한 번도 엑스포를 못했었는데 네. 금산이 3번 하고 다른 지역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영주가 이제 시작을 한번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마 뭐 이제 앞으로 하더라도 금산도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국내 여러 인삼 재배 시군하고 같이 고려 인삼을 알리는 데 주력해서 이 기회에 지금 미국 삼이나 중국 삼 이런 삼과 확실히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차제에 뭐 한스타일 박람회나 또는 세계 보디빌딩 대회나 이 외에도 전시 이벤트 체험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이 관광객 또 여행객, 체험객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가 추산키로는 내년에 개최될 풍기 세계 인삼 엑스포는 생산이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한 3,5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도 약 3,0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볼거리 또 즐길 거리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렇게 오시면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된 소수서원 또 부석사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정말 이 국제적인 그런 관광 또 여행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2021년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난해 이렇게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네. 영주센터가 문을 열어서 예.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상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영주시는 어떻게 대처를 해왔고 네.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갈 계획이신가요? 이 코로나로 인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은 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 대구시 같으면 정말 더 이제 심각했죠. 네. 그러나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심지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거의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전염 속도가 아주 빠르고 해서 그냥 뭐 모든 일상생활이 얼어붙었잖아요. 네. 식당에 가서 밥 먹기도 어렵고 말이죠. 네.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한 5, 6개월은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이건 뭐 절벽을 경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는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네.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 영주시에서는 우선 이제 국가재난지원금도 이렇게 배부가 되었고 또 우리 영주시와 경상북도가 같이 또 생활자금도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정말 어려움에 완전 절벽을 경험한 이 경제적인 상황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다 해서 와이세일 페스트라고 이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우리 영주시의 민관 각종 단체들과 함께 이 코로나 극복 민관 협력 기구를 만들었어요. 네. 만들고 100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방역서부터 경제문제까지 여러 분야에 10개 분야에 100개 과제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경제 문제를 보면 우선 와이셀 페스트라고 해서 지금 왜 국가 동행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국 동행 세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5월 달에 준비를 해서 6월 1일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국가 재난지원금 받고 또 도와 시로부터 받은 생활 자금 이 자금을 빨리 소비를 시켜야 된다. 네. 그래야 이 어려움을 빨리 이제 회복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세일하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상인들은 이제 세일 할인을 해주고 또 우리 각 기관 단체에서는 좀 뜻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건을 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누어주는 것도 제가 만약에 일단 그 어떤 수요처를 찾아서 물건을 사서 나누면은 그 다음에 2명을 또 지목해서 이 릴레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6월 한 달을 지냈고 7월 말까지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선 뭐 얼마나 이제 많은 물건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시민 전체가 같이 힘을 모으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보고 네.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카드 수수료 지원 문제나 영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원, 또 영주사랑 상품권 할인, 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자 보전해주는 일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가 이제 지난 5월달 그 영주 지역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이렇게 빅데이터로 받아보니까 네. 작년 그러니까 2019년 5월하고 비교했을 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98% 수준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벽에서 네. V 곡선으로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당히 있을 테고 앞으로 이런 이제 그 기조를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이런 이제 노력들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예. 네. 그렇게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네. 영주에는 또 사과, 또 풍기, 인삼 등 이제 농업 분야에도 주력 상품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농정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네네. 특히 최근에는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을 예. 영주 농축 산업에 적용시키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영주는 이 풍토의 영향입니다. 소백산과 그 풍토, 그로 인한 풍토의 영향으로 이 동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간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길지다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뿐이 아니고 식물도 그런 이제 조건을 갖추었다고 봐요. 그래서 영주 사과, 영주 한우, 풍기인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과 수량을 자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하나에 딱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시군이 한 개의 농특산물을 갖고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뭐 너무 많아서 어느 하나를 집중해서 홍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하여튼 품질 측면에서는 어느 것 하나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15%를 생산하고요. 네. 최고의 품질이고 사실. 네. 또 한우도 횡성 한우를 능가하는 품질을 유지를 합니다. 그 맛이라는 것은 정말 따라올 수 없는 맛이다. 뭐 인삼은 말할 것 없이 이제 세계 최고의 고래 인삼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을 활용한 의학에서부터 화장품 또 농산물 재배까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하나의 이제 그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바이오 분야에. 그래서 마침 대한마이크로바이옴 협회의 안봉락 회장님과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 국책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중에 영주의 농산물이 이렇게 좋으니 특히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미생물을 활용하면 이게 면역력 증강이나 또 이 식물의 조직이나 성분 아주 정말 정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가 봐요. 실험상 이미 증명된 바랍니다. 특히 네. 이제 농약도 농약도 거의 안 쓰고 네. 할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농업의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협회와 함께 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영주는 말씀드린 대로 자연 조건이 생물이 생육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생물 산업을 연계하면 네. 정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 시장님께서 섬김 행정과 또 소통 행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취임 초기에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네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섬김과 소통은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네.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이제 영주시청의 최종 목표냐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려면은 이게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거 봉건 사회에서부터 민주 사회를 거치면서 많이 바뀌어서 네. 그야말로 이제 공복이죠, 공복. 공무원이 시민을 섬기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그런데 이는 이제 소통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민선 6기 취임서부터 6년 전에 취임서부터 소통을 강조해서 시민 소통의 날 분야별로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 분야에 이 시민들을 모시고 소통의 날을 이렇게 운영해 왔고 뿐만 아니라 수요 행복 민원실이라고 그래서 매달 한 번씩은 제가 민원실장이 돼가지고 네. 민원실에서 네. 민원인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우리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이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소통하는 일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분야별로 이제 그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집단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수시로 그들로부터 아이디어도 받고 또 우리가 마련한 시책이나 사업을 알려드려서 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분야별로 다 좀 구성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시민과 시청자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시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전은 수많은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장으로서 지금 6년째, 7년째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영주시정을 이렇게 같이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행복
그러니까 시민의 행복이 최고의 시정 목표고 또 시청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으면 제자리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무슨 일이든지 제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처녀 시청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런 정말 희생정신, 협력, 공동체 정신은 우리 영주의 앞날을 밝게 만들 것입니다.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욱현 영주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이 시간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영주시의 성과와 시정 운영 방향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